주스 먹였더니 사망. 그 두 아들을 살해하고 최근 자수한 엄마.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30대 A씨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이동을 했고요. 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했느냐? 왜 뒤늦게 자수했느냐? 왜 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별다른 말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엄마 A씨,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시점이 꽤 벌써 지났죠? 네, 첫째 아들은 2012년 9월에 이불로 감싸서 살해한 후에 인근 야산에 유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둘째 아들은 2015년 10월 중순에 인천 자택에서 살해한 후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의 경우에 주스를 먹였더니 사망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3년 사이에 아이 둘을 차례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상황.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에는 어떻게 진술을 좀 했습니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살해한 이유가 좀 다른 식인데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퇴원을 한 이후에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어서 이제 살해한 뒤에 이제 안매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고요. 네.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출산 이후에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심하게 울었던 것은 동일한데 네. 이 아이에게는 주스를 먹였더니 살에 걸려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아마 살인의 의도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 도대체 아이들을 살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한국에서 이제 연구한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한국의 영아 살해 연구에 의하면 살해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만한 어떤 그 경제적 사정이나 환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부재한 그런 사례들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이 A씨의 경우에도 실제로 두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친부는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뭔가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양육할 만한 같이 이제 공동 육아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임신 사실을 부정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살해하는 경우가 이제 그 특징 중에 또 하나 있는데 네. 이 A 씨의 경우에도 원래는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친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전혀 거잖아요. 몰랐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 부분이 배가 부른 상황에서는 핑계를 대고 이제 집을 나가서 출산을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제 이 A 씨에게는 이 두 가지 동기가 모두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진술 분석 전문가가 진술 분석을 해주셨고 살인죄만 적용이 됐어요. 시신 유기 혐의는 적용이 안 됐습니까? 네, 이게 시신 유기 혐의도 이제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인데 예.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2년, 2015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금 날짜로는 명확하게 이제 지난 게 확실하죠. 그래서 살인죄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뒤늦게 자수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 6월에 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1차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2010년에서 14년에 해당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가로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0년에서 14년이면 이제 2012년에 태어난 첫째 아이가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구청 직원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이제 연락을 한 상황이었었고 이거에 이제 둘러대다 보니까 압박감을 느껴서 자수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2015년은 사실 두 번째 아이도 그러니까요. 해당되는데 예. 이럴 때에는 아마 확인이 안 됐던가 예. 임시번호도 부여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랬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가 다시 재차 이제 구청 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압박감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자발적으로 뉘우쳐서 자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 보면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못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오래 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예방하는 효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수조사도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한시적인 이벤트성 그런 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이 2,154명에 달합니다. 그중에 이제 1,119건이 수사 의뢰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103건 정도가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확인이 안 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가 좀 일회성 어떤 조사에 이르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런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또 실제로 이런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좀 제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뭐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교육 또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식의 그런 정책의 변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씁쓸한 상황